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했는데요. 부산 수출기업 상당수가 미국 관세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까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대선까지 4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 관련 내용을 조차가 파헤친다 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이슈 자갈치 일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지. 자갈치일보 서PD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4월 23일 수요일 자갈치 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해수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맞불 공약을 내놨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 두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지. 네, 이런저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 뒤에 국회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학진흥원, 해사전문법원 등을 한데로 모아서 해양특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김 후보는 지금 딱히 인천의 발전 방향은 제시된 것들이 많지 않다면서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같은 당 후보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모습이 그래 조합이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정부 부처 이전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권 경선이 안 끝났으면 이런 공약을 낼 수 있겠냐, 얄팍한 지역 갈라치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너무 속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경선 상황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는 비판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은 국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드렸다면서 이미 부산에 가 있는 자산공사, 한국거래소, 기보에 얹어서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까지 보내서 명실상부 국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약을 할 때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 비수도권 소멸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나 아지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표심만 잡으려고 하는 공약 하지 말고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4파전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지.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왔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무난하게 2차 경선에 진출했고요. 어제 자갈치 일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양상을 보이던 나경원, 안철수 후보 가운데에서는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예, 대선 레이스가 참 숨가쁘다 그치에 2차 경선도 곧인데 오는 27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2차 경선은 27일, 28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결과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같은 달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사상 하단선 대형 땅 커짐 뉴스 자갈치 아지매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원인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 하단 도시철도 건설 현장의 대형 땅 꺼짐 발생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 감독 등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어제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20일 동안 진행했던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사업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에 대형 땅 꺼짐 사고는 379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함께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에 시공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 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 업체가 시험 작성한
품질 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의 굴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큰 문제라 예. 품질 시험 자격이 없는 업체가 보고서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작업에 들어갔다고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교통공사는 뭐 했는데 예? 이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 이행되는지는 제대로 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소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 관리단은 차수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 흑마기 가시설 공사의 세부 안전관리 계획 이행 등 시공관리를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외에도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수행 부적정,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보고서 작성 부적정, 설계, 시공방법 개선, 수정 공정표에 따라서 공정관리 철저 등이 지적됐습니다. 아이고야 아마 지적이 엄청나게 많네. 근데 이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보이소. 대형 싱크홀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기저기 싱크홀 생긴다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세금을 우리가 와냅니까? 똑띠 좀 제대로 좀 해주이소. 네, 더불어서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와 건설사업 관리단에 벌점부가 제재를 하고 부산교통공사에는 관련 직원의 훈계,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부산교통공사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폭우 피해가 싱크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싱크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이제 뉴스에서 싱자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싱크홀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전조 증상도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 좀 해주이소. 아침에 지켜볼게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부산 서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5년간의 정비를 마치고 최근 개통식을 진행했는데요. 산책로를 지탱하는 기둥이 파도에 흔들리는 등 부실 시공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구는 부랴부랴 임시 조치에 나섰지만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5년 동안 정비를 하고 개통을 했는데도 일한다고요. 진짜로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데 이러다가 여름에 태풍 오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을 겪으면서 시설 일부가 소실 파손돼서 운영이 중단됐던 건데요. 구는 65억 원을 투입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지 5년 만인 지난 13일 개통식을 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는데 전기 설비 등이 갖춰지면 오는 10월부터 상시 개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임시 조치한 구역이 새롭게 정비한 곳이라는 점인데요. 서구는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소실구역 등 일부 구역을 선정해서 정비를 진행했는데 새롭게 만든 기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더욱이 서구는 시설물 하자를 파악하고도 산책로 개방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인데요. 구는 지난달 31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유관으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준공 검사를 마쳤는데요. 이후 지난 11일 합동 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했지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통식을 강행한 겁니다. 아이고야 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했는데도 개통식을 강행한 게 문제네야. 그거를 주민이 발견해가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 하고 뭐 생긴답니까? 발견한 시민분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네, 이곳을 이용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자 구는 지난 15일 임시 조치를 했는데요. 개통 후에 최소 이틀 동안 흔들리는 기둥이 시민에게 노출이 된 겁니다. 준공해 안전검사 용역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서구 관계자는 썰물과 밀물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지면서 기둥과 바위의 접합부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민원이 없었어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싱크홀부터 해안 산책로 부실 시공. 아침부터 막 골이 띵합니다. 안전사고 이거는 대비를 우째하느냐에 따라서 안 날 수도 있는 일이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번 기회에 부산의 각종 해안 산책로도 안전점검을 똑띠 잘해주이소. 네, 4월 23일 수요일 자갈치 일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이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경제가 어렵다 하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이고 근로자고 다 힘든 상황이니까 노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는데요.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건 9차례에 불과하고요. 대체로 시한을 넘겨서 9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엔 7월 12일 결정이 됐죠. 예, 결국에는 내년 인상률이 얼마인지 거기에 제일 주목을 하겠네요.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인상률은 1.7%였었는데요.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안 올랐으면 내년에는 더 오르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근로자위원들은 심의 개시 전에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동결을 꼽았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 얹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참 어렵겠지만은 경영계 쪽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또 근로자 쪽에서는 경영계의 고충을 또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자갈치일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월 23일 수요일 아침 자갈치 일보였습니다.